업무 보고 생중계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는 탈모 치료를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보에 적용시키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 난감해했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년 대선에서도 탈모 치료약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약으로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은 심는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머릿결을 이렇게 쓸어 넘기는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심는다 이재명, 저렇게 이제 탈모 공약도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이걸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럼 다른 뭐 암이라든지 생명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들, 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굉장히 난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건보 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철저하게 보건의료 정책에 기반해서 예산 집행을 아주 엄정하게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우리가 보건의료 비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건의료 재정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가 이 앞으로 지도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그냥 뭔가 선심 쓰듯이 이른바 모퓰리즘을 펼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물론 이 탈모 관련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제가 공감이 되지만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일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지금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치병, 희귀병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네.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가까운 탈모 이슈를 저렇게 재정 수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그때그때 대통령이 내지는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지는 포퓰리즘으로 마구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대통령께서 저렇게 뭐 모든 사안에서 만기칠람하듯이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보건의료 재정만큼은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내들면서 가까운 가족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애드립으로 툭툭 던지는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애드립으로 제도까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즉흥지시로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탈모는 생존의 문제, 예산만 수천억. 자,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는 생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생존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철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에는 네. 지금 수천억이 아니라 거의 1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런 식의 모퓰리즘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필요한 정말 난치병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특히나 이 탈모에 관심이 있는 연령대가 2030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2030대의
어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세가 좀 약하다 보니 그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라는 지적이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령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은 지금 2030 세대들이 좀 낮은 걸 상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30%, 40대, 50대에서는 50%가 넘는 정당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동욱 의원님 어떻게 제가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무렵에 제가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고 네.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청년 선대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했었던 프로젝트가 전국을 돌면서 경청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찾아냈던 이슈입니다. 그게 그래서 탈모 이슈였나요? 탈모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포착을 하고 그걸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게 이제 공약화됐던 거죠. 근데 지금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에 공약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약을 했었던 부분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 보고할 때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체화해 보려고 당에서 일단 예산 추계를 좀 해봤었는데 대략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증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간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채 이런 거 남아있고 실제로 이것이 10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예컨대 뭐 한 7, 8년 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데 왜 이런 정책들을 정치권에서 찾아 나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재정을 투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모든 걸 볼 것은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도 당시에 간담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중년 남성의 일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해보니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도 탈모로 고통받고 집 밖에 나가기 싫다. 사실상 사회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도 많았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저는 이것을 이를테면 이 음지에 있었던 어떤 이 문제를 다시 네. 양지로 끌고 옴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전체 1000만인 뭐 정도로 추산이 좀 됐었는데 1000만 명 전체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일단 시범 사업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정책에서 좀 조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